정치를 해. 조병옥 박사의 한마디에 김두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주먹으로 세상을 바꾸던 사나이에게 찾아온 전혀 새로운 제안. 오늘 야인시대 90화에서 그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차가 힘차게 경적을 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객차 안에서는 행상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땅콩 건빵 있습니다. 자, 오징어, 땅콩, 건빵, 삶은 계란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김영태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얼마 만에 돌아가는 서울인지 모르겠어.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신없이 3년이 흘렀습니다. 신영균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서울이 남아있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기는 가지만은 참 암울합니다. 홍만길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아,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거야 있겠나? 김영태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렇겠지.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거든. 인심이 그렇고 사는 방법이 그래. 관철이가 애들을 데리고 먼저 올라갔는데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시킨 거 아니니까 잘해놨겠지요. 김영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휴전하면서 인연을 끌더니 그의 포성이 멈추긴 멈췄어. 다시 38선 그 자리로 돌아갔다지. 김두한이 씁쓸하게 대답합니다. 예. 휴전선이나 38선이나 위치는 다 옛날과 비슷하답니다. 김영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그럴 바에 우리가 왜 싸웠냔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고 이 나라 강산이 모두 다 폭격에 절단이 났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영태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 그러고도 통일은커녕 남과 북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총을 맞대고 섰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전쟁은 왜 했는지 이유가 없어. 김두한이 나지막이 대답합니다. 비극이지요. 홍만길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메가더 원수가 원자폭탄을 중공에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놈들이 와가지고 다 이긴 전쟁을 망쳐놓았어요. 신영균이 동의합니다. 그건 그래. 트루먼이 겁이 많아가지고 메가더를 해임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김영태가 고개를 젓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 사실 미국은 소련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거거든. 소련도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이번 6.25 전쟁에서 미국 사람들은 엄청 죽었어. 저희 나라 전쟁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가 큰 빚을 진 거야.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영태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정말 억울해. 너무도 참담하고 한심한 전쟁이었어. 이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단 말이야. 6.25?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피를 흘리며 만 3년을 싸운 전쟁. 실로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전국의 산하가 폐허가 됐으며 인명피해 또한 엄청났습니다. 한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전사자가 총 18만 명, 부상자가 55만 명, 그리고 북쪽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쳐 무려 14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무려 4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고도 남과 북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허망한 결론을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두고두고 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영태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야.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인가. 참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휴전이 되자 나름대로 일거리가 생겼다는 게 천만다행이야.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김영태가 말을 이어갑니다. 모든 게 부서지고 폐허가 됐어. 유엔의 구호물자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든 이 판에 일자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 우리만의 일입니까? 다들 함께 참여해서 살아야지요. 신영균이 말합니다. 그래도 휴전이 되고 나서 미 8군의 군수기지 사령관이 큰형님에게 미군 물자 불화를 의뢰한 건 참 의미가 큽니다. 홍만길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큰형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두한이 생각에 잠깁니다. 글쎄, 그만큼 잘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그 미군 친구가 정말 고마워. 김두한의 머릿속에 미군 장교와의 만남이 떠오릅니다. 휴전 직후 미군 장교가 김두한을 찾아왔습니다. 휴전이 되었소, 김두한 씨. 우리 미8군에서 김두한 씨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소. 김두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내게 부탁이라니요? 미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엔군의 군수물자가 쌓여 있어. 그걸 미국과 각 나라로 다시 가져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오. 비용도 안 나온다 그런 말이오. 해서 이 나라에 그대로 남겨놓으려고 하오. 김두한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미군 장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유용한 물건들이 꽤 많소. 차량도 그렇고 수많은 고철들도 그렇고 건축 자재들도 많아요. 당신이 그걸 맡아주시오. 김두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말입니까? 미군 장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난번에 파업을 주동할 때 보았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섰어요. 이런 일은 그런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김두한의 얼굴에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부탁하오. 김영태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이건 분명 큰 선물일세. 대단히 큰 돈이 될 거야. 김두한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우리만의 돈은 아닙니다.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 조직들도 필요하고 또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도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아무튼 도착해서 형편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 일에 욕심을 내면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공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우미관 식구들이 김두한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관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형님. 삼수도 달려옵니다. 형님. 김두한이 반갑게 말합니다. 먼저 들어와서 고생들 많았지? 김관철이 대답합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 미군 군수물자 불화건은 시키신 대로 여러 단체에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사무실도 복구해 놓았고요.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휘발유가 군용 지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큰형님, 이 급한 대로 차부터 마련했습니다. 신영균이 차를 보며 감탄합니다. 야, 저거 근사하구만. 그거 미군 장군들이 타던 거 아니냐? 휘발유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님. 김관철이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참, 큰형님, 아우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종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우마스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우마스입니다, 큰형님. 김두한이 호탕하게 웃습니다. 이름이 좋다. 쓸만하구만. 하하, 종로를 지켰다고. 앞으로도 잘해봐. 차에 오르며 김관철이 보고합니다. 형님, 이미 미군 물자 불화에 관한 거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다들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김두한이 묻습니다. 그래. 김관철이 한숨을 쉽니다. 마이 골치 아파 미치겠습니다. 한다는 단체들은 마 죽기 살기로 기웃거리고 있다 아닙니까? 돈이 생기는 일이 안 그렇겠습니까? 신영균이 타이릅니다. 그렇다고 다 끼워주면은 그 일 어떻게 해먹겠어? 그걸 잘 조정해 보라고 너를 미리 보낸 거 아니냐? 김관철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형님? 관철이 아닙니까? 그러실 줄 알고 명단을 쫙 뽑아놨습니다. 서울에서 한가닥한다 하는 패거리들하고 상위 군인들 명단을 파악해놨습니다.
한편 동대문에서는 이정재가 박살난 삼양상사 앞에 서 있습니다. 김기홍이 한숨을 쉽니다. 회장님, 이거 삼양상사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돼지 대가리 놓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절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이정재가 쓸쓸하게 말합니다. 이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아까워서 피난을 가지 않았다가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헌데 이렇게 텅 비었어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석재가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아닙니까? 김동진이 말합니다. 전화위복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들의 오야붕이 되시려고 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짜여진 게 아니겠습니까? 김기홍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회장님, 저쪽에 멀쩡한 건물을 하나 봐놓았습니다. 거기에다 동대문상 2년 앞에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요? 갑시다. 새 사무실로 향하며 김기홍이 보고합니다. 본래 시장에 적을 두었던 상인들이 무더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부서진 시장 재건에 동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인들을 최대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작은 일이라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인들 편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상 2년 앞에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부하들이 길을 만들어 이정재 일행을 맞이합니다. 이어길이 보고합니다. 회장님을 뵈러 온 상인들과 서울 여러 지역의 오야붕들입니다. 김기홍이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꿈을 펼칠 곳입니다. 사실 이 건물을 준비하는 데는 경무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컸습니다. 이정재가 묻습니다. 곽총경 말이요? 김기홍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회장님.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이정재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차피 시장은 회사 체제 아니겠습니까? 김 고문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시지요. 회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진이 말합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제 나와바리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가족회의 때나 필요한 지시가 있으시면 그때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해. 그때 이석재가 김동진에게 말합니다. 너무 나와바리 좋아하지 말라고. 어쨌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조직에 들어온 사이야. 한치 건너 떨어져 있다고 조직이나 회장님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야. 김동진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칩니다. 김기홍이 김동진을 부릅니다. 아, 참, 김동진 오야붕. 곧 발족한다는 그 김두한 씨의 건중친목회 말일세. 당분간 그 일은 자네 쪽에서 맡아줘야겠어. 앞으로 거기는 중요한 돈줄이 될 것 같네. 김동진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이 나가자 이석재가 투덜거립니다. 자식이 언제나 건방기가 꽉 차 있단 말이야. 눈에는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김기홍이 타이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회장님을 모시는 이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쓰나? 이정재도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천 사람들일수록 먼저 예의를 차리란 말이야, 석재야. 이석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 예, 회장님. 이정재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힙니다. 기왕에 시작한 조직이야. 조직다운 조직을 만들어야겠어. 서울 각 지역의 오야붕들을 알아봐.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나와바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머지않아 우리 조직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제대로 된 시무식을 갖게 될 거야.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예, 회장님. 한편 같은 시각 평화극장에서는 임화수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돌아왔다. 어디로? 서울로. 서울이라는 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지다 이거야. 임화수가 눈물을 가리킵니다. 야, 눈물. 영화란 뭐냐? 눈물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예. 아, 영화는 애또 영화입니다. 임화수가 눈물을 때리며 소리칩니다. 이렇다니까 이래요. 야, 인마. 영화야말로 그 나라 문화의 상징이다. 이거야. 그런 걸 알아야 밥을 먹는 거야, 임마. 돈이다, 이거야.
이마수가 흥분하여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이 이마수가 동대문 사단의 2인자야. 동대문은 경무대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극장과 영화사도 이 나라의 국가적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된다. 이 말이야. 이마수가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빨리 필름 걸으라 그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임마. 뭐니. 그가 웃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야, 된다. 이제부터 된다. 이 이마수의 영화 세계가 펼쳐지는 거다. 대한민국 영화판은 내 거다. 명동에서는 이화룡이 새 식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팔이 소개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중앙극장을 지켰던 오상사입니다. 오상사가 인사합니다. 오상사입니다. 이화룡이 묻습니다. 상사라? 육군 상사 출신이네. 이화룡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에헤헤. 어차피 중앙극장이나 우리 명동이나 다 같은 식구들이야. 앞으로 잘해보자우. 오상사가 나가자 이화룡이 말합니다. 괜찮은 식구가 새로 왔구만. 하긴 그래. 이제 우리들이 이 주먹으로 싸우던 시대는 갔어. 우리야, 이제 서서히 이 선으로 물러앉을 때가 왔지. 정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룡이 형님 말이 맞다. 이젠 젊은 친구들 세상이야. 이화룡이 묻습니다. 근데 모 두한이가 모 건중친목회인가 뭔가를 만든다고? 정팔이 대답합니다. 악어, 뭐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미군 군수물자를 처리하는 일을 맡은 모양인데 그 김관철이란 친구가 그 일을 맡은 모양입니다. 맨발이 묻습니다. 우리도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룡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야야야, 거 치우라우. 이까짓 돈 몇 푼에 연연해서야 되겠어?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우. 그런 지저분한 곳은 기웃거리지 말고 말이야. 이화룡. 언젠가 언급했지만 그는 비교적 주먹 세계에서는 신사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먼 친척벌의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기업형의 큰 음식점과 요정을 운영하면서 이화룡이 쓰는 돈만큼은 평생을 넉넉하게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씀씀이도 컸고 인심도 넉넉했으며 더불어 주변에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켈로 부대에서는 시라소니가 부대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 니네들 지금 뭐하는 기가? 부대원이 대답합니다. 배고픈데 쑥물이라도 끓여 먹어야죠. 시라소니가 답답해합니다. 야, 이 호랑말코 같은 노무 새끼들아. 고 전쟁도 끝났는데 이제 먹고 살 국리들을 해야지. 그렇게 운동들만 해대고 있으면 쌀이 나오네, 밥이 나오네. 부대원이 한숨을 쉽니다. 아, 대장님. 지금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습니까? 시라소니가 한탄합니다. 젊은 아새끼들이래. 일가 친척도 없어. 기렇다고 먹고 잘 집도 없어. 억하갔어 다들. 내래. 고저. 너희들 훈련이나 시킬 줄 알았디. 이렇게 애미애비 노릇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부대원이 위로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젊은 놈들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시라소니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야, 내가 대장이 아니라 고아 원장이다. 고아 원장. 아무튼 어디든 가서 먹을 걸 얻어와야 갔어. 당장 먹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또 정지한테 가보나 고 두한이한테 가보나? 같은 시각 동원 본사에서는 건중 친목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수가 소리칩니다. 아, 이 사람들아.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안 되지. 서류로 접수를 하세요. 서류를. 그때 뚝섬에서 온 물개라는 자가 사람들을 밀치며 들어옵니다. 이보시오. 나 뚝섬에서 왔수다. 뚝섬 물개요. 김두한 오야붕 좀 만납시다. 삼수가 가로막습니다. 이봐. 물개고 땅개고 간에 가보시오. 서울 조직의 각 대표들은 별도로 모이게 돼 있으니까. 물개가 시비를 걸며 삼수를 밉니다. 아니, 우리 뚝섬은 조직이 아니란 말이야? 야, 김두한이 나오라 그래. 삼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자식아, 김두한이 네 친구냐? 순간 삼수의 발이 날아갑니다.
물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물개 부하들이 달려들지만 삼수와 갈치, 아구가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삼수가 물개를 다그칩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우리 큰 어른한테 뭐라 그랬어? 김두한이? 김두한이가 네 친구냐? 물개가 바닥에 엎드려 빕니다. 어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삼수가 물개패를 내쫓으며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여기서 시비 걸치들 마라. 이건 서울의 대표적 조직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일이야. 서로 어려우니까 골고루 돕고 살자, 이런 말이야. 이 자식들아. 알아듣겠어? 군소리 하지들 말고 가봐. 물개패가 주랭랑을 치자 삼수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신영균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누굴 찾으십니까? 조병옥 박사님이시라고요? 김두한의 눈이 커집니다. 조 박사님? 김두한이 전화를 건네받습니다. 아, 접니다, 박사님. 조병옥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하하, 두한군. 그래도 용케도 돌아와서 제자리들 잡았구먼.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아하, 그럼요. 뵈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일수습해놓고 곧 찾아뵐 참이었습니다. 조병옥이 말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보세. 자네가 맨날 살던 곳이 어떤가? 옛날에 애기보살이라는 기생이 있던 요정 말이야. 좋은 한식집이 됐더군. 주인도 바뀌었고 말이야. 김두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애기보살. 그 이름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두한이 전화를 끊고 차에 오릅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애기보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애기보살이 말했었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머님을 구하기 위해서 무간지옥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이 난이가 그보다 더한 곳인들 가지 못하겠습니까? 조선관에 도착하자 새 주인 이영숙이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두한 오야붕. 이영숙입니다. 옛날엔 10공주파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놀랍니다. 그래? 그런 얘긴 처음 듣는군. 이영숙이 말합니다. 설양 언니도 알고 있고 애기보살 언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정과 김두한 오야붕과의 인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김두한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별채에서 조병옥 박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 참 오래간만입니다, 박사님. 조병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 그래. 서울로 올라오니까 어떤가?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아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병옥이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아직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노총 일을 했는데 그걸 해야 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일을 해야 할지. 조병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것 때문에 보자 그랬어. 정치를 해. 김두한이 놀랍니다. 정치요? 조병옥이 설명합니다. 그래. 난 두한군이 부산에 있을 때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승만 정권이 자네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은 자네는 나서지 않았어. 그래서 자격이 있다는 거야. 김두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유진산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저같이 무식한 놈이 어떻게? 조병옥이 힘주어 말합니다. 무식해도 정신만 올바르면 할 수 있는 게 정치야. 지금 이 정권은 독재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 이미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해요. 부산 정치 파동 때부터 썩기 시작했어.